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하다가 슬럼프에 안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고3이나 이제 수험생들, 재수생들,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담임 맡고 그러면 재수생들한테 많이 이제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슬럼프에 안 빠지려면 일단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니까 이제 감기 뭐 그런 게 안 걸릴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밥 같은 경우도 이제 간식이나 빵, 뭐 이렇게 떡볶이 그런 거 말고 밥을 좀 세끼 하루 세끼 밥을 안정적으로 먹는 시간대, 제 시간대 먹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잠 같은 경우도 규칙적으로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밤 12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이런 그 계획대로 자면 이렇게 계속 자고 자다가 주말에 나는 좀 더 자고 싶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2시에 자고 1시간 늦게 일어나는 거죠. 7시에. 이런 그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2시에 자는데 주말에는 긴장감이 풀려서 1시에 잔다 그러면 리듬이 깨져요. 다음날 엄청 피곤하고 리듬이 깨지는데 12시에 자는데 주말에는 12시에 잤다가 일어나는 시간을 1시간만 늦춰주면 훨씬 더 피곤이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다 해주는 데가 기숙학원이죠.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시간 정도, 주말에는 1시간 정도 더 자게끔 일요일 날은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시간은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숙학원에서 재수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유리한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코 고는 애들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혹은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를 뭐 몰래 훔쳐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같은 기숙사 방에 한 명 있으면 잠을 또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겠죠.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계획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오르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과연 지금 내 위치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하고 그러다가 모의고사 한번 못 보면 바로 무너지고 그러면 또 선생님들하고 과목별 선생님들하고 또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상담하고 상담할 시간하고 불안할 시간에 공부만 꾸준하게 하더라도 성적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 매달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런 학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잡는데 계획을 잡을 때는 거시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책들을 과목별로 나열을 하고 이 책들은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거.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정서, 뭐 기출문제집, 수능특강 이 세 권을 풀겠다 그러면 그 책을 나열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해야 될 것들, 해야 될 책들을 나열을 하고 뭐 학원 교재도 있고 모두 프린트도 있고 모두 있겠죠. 이것저것 블랙라벨도 있고 나열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책들을 1년 단위의 계획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뭐 기본서 그리고 4월부터 뭐 6월까지는 뭐 수능 특강 약간 얘네들이 병행이 돼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수능 특강은 4월에서 6월까지 하는데 이제 5월 달에는 기출문제집이 시작하면 밑에 또 기출문제집이 시작해서 약간 크로스 겹쳐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겹쳐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오답하는 계획도 좀 잡고 수능 특강 1회독 했으면 뭐 7월에서 8월에는 수능 특강 2회독 기출문제집을 6월 달까지 끝냈으면 9월부터 뭐 11월까지 기출문제 2회독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단위의 거시 계획을 잡으세요. 그게 힘들면 본인이 잡기 힘들면 과목 선생님들,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런 거시 계획을 잡고 그런 1년 단위의 거시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시기별 계획, 뭐 한 달 단위의 계획,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의 계획, 시간 단위의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자, 이제 거시 계획이 짜지면 거시 계획을 꼭 필요한 과목, 필요해서 꼭 해야 될 것들 위주로 이렇게 짜게 되면 많은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꼭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만 집어넣고 만약에 그 계획대로 가는데 여유가 있다 그러면 추가하면 돼요.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집들이 있으면 그 목록들을 미리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될 책들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권씩 여유 있는 시간 여유가 생기면 집어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게 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시기별 계획을 잡잖아요. 뭐 가령 한 달이라 한 달 잡고 이번 달에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제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잡으면 일주일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자습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매일매일 해야 될 분량들이 나와요. 그럼 그걸 시간 단위로 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습 시간이 있으면 시간 6시간 자습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습 시간에서는 뭐 수학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어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짜주면 좋아요. 짤 수 있다면 그렇게 짜주고, 구체적으로 짜는 것들도 자기가 평상시 할 수 있는 학습량의 70에서 80% 정도만 좀 짜서 좀 여유 있게 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집중력이 좋으면 100% 공부를 할 테니까 이런 계획표 짠 것들을 미리미리 좀 하겠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획을 짰으면 7, 80%만 몇 시간만 다 잡았으니까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일주일 단위 계획 미리 공부해야 될 것들 다 끝내게 돼요. 다 끝내게 되면 이제 뭐 남아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밀려뒀던 공부 중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들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슬럼프에 빠지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빠져요. 세상은 그대로 가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 불안감이 밀려와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없어지면 돼요. 슬럼프에만 안 빠져도 훨씬 많은 시간을 긍정적인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유 있는 계획을 잡아서 계획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또 슬럼프에 빠지죠.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야, 의지도 약하고 정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 비관, 자기 비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굉장히 좀 약간 여유 있게 잡고, 여유 있게 잡아서 뭐 일주일 계획을 한 5일이나 6일에 끝냈으면 하고 싶던 공부를 하면 돼요. 가서 뭐 풀 거 없으면 가서 스님들한테 스님 저 좀 약간 여유 있는데 수학 뭐 작년 뭐 몇 월 달 모의고사 좀 뽑아주세요 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돼요. 풀 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 계획을 여유 있게 잡아서 항상 승리하는, 항상 계획이 지켜지는 계획을 잡게 되면 안정감이 있고, 1년 단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1년 단위 계획 속에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해나가면 내 계획대로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슬럼프에 빠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1년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잡되 여유있게 계획을 잡아라. 그리고 여유있게 계획을 잡으면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절대로 슬럼프에 빠지지가 않는다. 가끔 이제 학생들 보면 막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각성제를 막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각성제를 먹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경우가 재수생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일정한 시간 자고, 그리고 또 일주일 단위 계획 속에서 좀 자기가 쉴 수 있는 타임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긍정의 느낌을 가지고 1년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조금 열심히 했다가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는 2주에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도 꼭 계획표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라든지,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축구장 있는 데도 있고 뭐 농구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웨이트 헬스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심 식사 끝나고 저녁 식사 끝나고 소화도 안 되니까 꾸준히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자유시간 같은 경우도 일요일날 좀 주어지거든요. 그때 뭐 산책도 하고 종교 행사 같은 것도 좀 하고 아니면 좀 약간 휴식 같은 것도 좀 취하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좀 떨고, 그런 거를 아무렇게 하지 말고 자기 계획표 속에 집어넣으세요. 다 휴식 시간도 노는 시간도. 계획 없이 놀게 되면 불안한데 내 계획표상에 있는 시간에 딱 놀게 되면 계획표상에 노는 거니까 불안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감이 생기기 때문에 휴식도 되고 기분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당한 휴식 시간을 좀 집어넣어라. 운동하는 시간 매일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약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집어넣어서 계획표상에 집어넣어서 계획대로 쉬는 거죠. 그렇게 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명상인데요, 명상. 명상보다는 자기 암시가 맞겠죠. 그래서 자기 암시, 자기 신념, 무의식, 잠재의식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라고 제가 수험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전 영상들 보면 아마 찍어 놨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수험생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할 거 없으면 상상을 하고 얘기합니다. 무슨 상상? 자기가 공부를 잘했을 때 모습. 예를 들면 모의고사를 아주 잘 봐서 담임선생님한테 칭찬받는 모습이라든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가서 부모님들이 너무 기쁘게 웃고 안아주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을 너무 잘 보고 나서 뭐 논술 전형 준비했었는데 논술 전형은 아예 안 가고 수능을 너무 잘 봤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PC방이나 그런 데서 뭐 재미있게 노는 상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거를 시각화시켜서 상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하기, 뭐 산책하거나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항상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 미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잠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말을 내뱉는 거, 산책하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긍정의 말들, 뭐 나는 공부의 신이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라든지, 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긍정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도 중얼거리고, 뭐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잠재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고 무의식을 바꿔주고, 무의식까지 같이 하지 않으면 되게 무너집니다. 이게 의식적으로만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몸에 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자기 신념들 그런 것들을 잠재의식을 강화시키고 무의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념들을 만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슬럼프에 좀 안 빠지고 꾸준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그런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하루하루를 실천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이제 뭐 서울대가 목표는 나는 서울대에 반드시 갈 거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계획대로 난 서울대생 같이 정말 빈틈없이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자기 암시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가 성공한 거잖아요. 이런 작은 성공의 기쁨들을 맛보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작은 성공의 기쁨들을 맛보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큰 성공을 한번 맛보면 자동으로 동기부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모의고사를 얘가 한 번이라도 정말 잘 보잖아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내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딱 봤는데 정말 내가 목표로 하던 수학이 뭐 5등급이었는데 2등급이었다는 2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자기 신뢰의식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강화됨과 동시에 더욱더 강력하게 이런 자기 암시나 이런 무의식을 강화시키는 거, 나를 믿는 거,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쭉쭉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승리들을 본인이 의미부여를 하고,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오늘 하루 난 서울대생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본인이 의미있게 생각하는 큰 승리를 한번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수험생들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름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암시라든지 의미부여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정말 중간고사에서 한번 반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굉장히 쉽게 가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신뢰감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들을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실천들을 맛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